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쌍둥이의 사주를 통하여 우리가 사주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사주학이라는 것이 왜 우리의 효사상과 여성 존중사상이 들어있는 학문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류의 쌍둥이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어릴 때 저와 같이 고향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중에 쌍둥이 형은 지금 유명을 달리해서 보고 싶어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와 반면에 쌍둥이 동생은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비록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산 그런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또한 한 쌍은 저의 제자분의 자제분들이신데요. 쌍둥이가 둘 다 대구의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는 포항공대,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결혼은 형이 1년 먼저, 아우가 1년 뒤에 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의 아이들 역시 1년 차이로 형이 먼저, 다음에 아우가 낳게 되었어요. 그 두 아이들 이름은 제가 다 지어줬습니다. 이분들은 둘 다 한 분은 학교의 교사로, 또 한 분은 국영공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삶이 아주 비슷한 전형적인 쌍둥이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요,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쌍둥이 형과 동생이 둘 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기업에 둘 다 취업을 했어요. 또한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 개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혼을 하고 집에서 놀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형은 물론 지금도 좋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아우에 대한 걱정이 늘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쌍둥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주가 똑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역시도 똑같은 케이스로 사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꼭 연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케이스를 보시면서 사주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사람이 사주대로 산다면 첫 번째 제 친구가 형을 잃을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그죠? 세 번째 케이스인 그 쌍둥이가 혼자만 이혼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었겠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케이스인 제 친구의 경우는요, 같은 사주를 가진 쌍둥이면서 또한 부모님 역시도 똑같겠죠. 그런데 이름 구성이 하나는 금과 금이었고요, 또 하나는 금과 토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요, 같은 사주를 가지고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고 같은 이름 구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초년 시절, 결혼하기 전까지의 장년 시절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경우고요. 두 번째 케이스와 달리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에 그 아우가 이혼을 하고 힘든 삶을 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리하여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선천운보다 후천운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고요. 우리 삶에서 후천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타고난 기운, 즉 사주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사주만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만 수백 명씩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한 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연구 자료는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주를 가지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 모두 여러분들과 부모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의 좌표 위에서 여러분들의 청년기의 삶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 선조분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삶이 전부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러러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청년 시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과 부모님이 공동으로 합작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결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삶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행복하시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껴지신다면요, 그 삶의 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덕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껴주어야만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우시다면요, 그 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또 배우자 역시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반의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까. 이래서 우리의 사주학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존경하는 사랑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사주대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다면요, 물론 이치적으로도 이것은 전부 엉망이에요. 내가 내 사주 때문에 잘 사는 거니까 내가 부모님을 존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또 배우자에게 고마워해야 될 그럴 마음도 하나도 없겠죠. 또 우리 남편이 남보다 못하다면 아내는 남편을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일본식 사주, 즉 점수락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점수락을 우리 곁에서 추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효사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또 요즘 10쌍 중에 한 쌍이 한다는 그 이혼, 여러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조선시대에는 500년의 역사를 통틀어 단 3쌍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학문입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은 역사에 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요, 윤리를 배우지 않는 우리 후손에게 더 이상 효사상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절 문제라면 더더욱 심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개인주의를 우리 곁에서 밀어내야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가 다변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요, 점점 이 가족 공동체라는 사상이 흐려지고 있는 것, 그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 나의 삶의 반은 나의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나의 배우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주학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혼자만의 사주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일본식 점수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호응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어볼게요. 아무리 사주가 똑같아도요,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주라는 것은 나의 삶에 단 10%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후천적인 마음과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와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주학과 우리 선조분들의 지혜에서 엿보는 효사상과 가족 간의 사랑, 존중, 존경에 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